목요일 저녁 8시 3분입니다. 어제는 수요일이라서 하루 휴방을 했고 예능방송 더블맨TV의 목요일 첫 번째 영상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보고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삼성전자, 한화솔루션 그리고 대형주들 이렇게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은 주말에 보면 되는 거니까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은 아니지만 뭐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겠죠. 하지만 극소수 몰지각한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영상이니까 그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재밌는 얘기도 예능 방송이잖아요. 네, 있으니까 뭐 영상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편하게 뭐 웃으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 메커니즘은 다른 종목에도 똑같아요.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도 한전기술이랑 똑같은 모양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영상 안에서 설명드리는 메커니즘은 이번 영상 그 한전기술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아셨죠? 네, 이 채널은 이거 해야 돼요. 이번 영상에선.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 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이번 영상에서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영상 말미에도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안 했죠? 이거 유튜버들, 네, 주식 앵벌이들 그 영상 안에 삽입시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뭐 당연한 내용인데 읽으셨죠? 해서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기저에 깔린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오죽하면 제가 썸네일에다가 유전자가 열악하면 물려받은 유전자가 좋지 않으면 본인이 그 유전자를 넘어서는 어느 그 좀 일부라도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쓰고 싶었는데 썸네일에 글자 수가 모자라서 유전자가 열악하면 귓구녕이라도 열어놓자 뭐 이렇게 재밌게 썼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매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냐면 1, 2, 3, 4, 5, A, B, C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더블맨이 똑똑하지가 않아서 복잡한 내용은 저도 몰라요. 1, 2, 3, 4, 5, A, B, C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1파에서는 들어갈 수 없고 보통 3파에서 들어가서 먹고 나오던지 아니면 3파에 들어가서 조정받고 5파에 나오는 거죠. 그렇지? 보통은 3파에 들어가서 3파 꼭지에서 수익 보고 그냥 나오던지 아니면 조정까지 기다렸다가 5파 슈팅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기저에 깔린 뭐 전략, 마인드,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이 3파는 앞에 있는 언덕을 돌파하는 파동이 3파예요. 이건 아시죠? 모르시면 그냥 외우시던지. 우리가 3파, 3파, 3파 하는 얘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상승 파동은 잡을 수 없으니 일단 한번 상승한 애가 조정을 받고 언덕을 그리고 떨어지는 언덕이던 뭐던 앞에 있는 언덕을 넘어서는 게 3파예요. 오케이? 그러면 4파 조정을 받고 5파 슈팅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뭐 있어요? 1, 2, 3, 4, 5, A, B, C면 이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 수 없지만 앞에 있는 언덕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언덕이라도 넘게 되면 그것이 단기던 중장기던 3파니까 일단 3파에서 사게 되면 조정을 받더라도 5파가 한번 남아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매매 전략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에요. 마지막 매수 타점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3파 꼭지랑 가까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잘 좀 보세요. 아우 답답해. 자, 우리가 한전기술은 어디서 매수한 거예요? 맨 처음 매수를 여기 1차, 또 여기 2차, 여기 3차,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마지막 매수 타점이고, 여기를 완전히 넘어서게 되면 전고점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거지. 이 얘기는 작년부터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그게 조정의 시작이란 얘기랑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파 꼭지에 산 거지. 3파 꼭지에 샀으면 4파 조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 원론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여기 3파 꼭지에서 샀으면 당연히 세게 못 가면 4파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거죠. 이게 갑자기 한전기술이라고, 야, 좀 어리버리들 잘 좀 들어봐봐. 지금 니네만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 있는 상태예요. 네, 11만 6,500원이 한전기술의 마지막 매수 타점이라는 얘기는 거기를 시원하게 못 넘으면, 그렇지, 살짝 넘고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 꼭지가 3파의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다 받고 그 다음번 상승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처음부터 안 보고 아무런 기초 지식은 없고,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가운은 입고 싶은데 공부는 못하고, 그럼 위조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응? 그 기본적인 이 뭐라 그러죠?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매매를 하면, 그래서 교육 영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 뭐 회원에 가입해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 공개 영상에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교육 영상들만 모아놓은 폴더가 따로 있으니 그 영상을 보시면 그럼 몰지각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and 우리가 정해놓은, 그렇지, 앞에 있는 언덕을 넘을 때 가장 기본은 뭐예요? 최소한 빵빵빵으로 넘어야 돼요. 가장 최근에 파미셀도 얘가 지금 이렇게 재미없는 이유는 빵빵빵으로 못 넘고 빵빵뿡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 궁시렁대는 너만 이해 못하는 거야. 빵빵빵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시도 빵빵뿡. 그러면 이렇게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 5일선 따라가는 종목은 5일선이 깨지면 손절도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손절은 하기 싫잖아. 그지? 그러면 5일선이 깨지는 순간 이동평균선 21선까지는 기본이에요. 지금 한전기술의 조정 모양이 터무니없고 좋댔습니다, 나와야 돼요,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5일선 깨지면 나오면 되잖아. 안 나왔죠. 왜? 그래, 너는 생각이 없으니까. 일관성, 이게 일관성이에요. 모든 종목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동평균선,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말고 5일선 따라서 65,000원에서 120,000원까지 거의 더블 낼 때까지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은 원래 5일선이 깨지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게 일관성이에요. 제가 재미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재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늘 했던 좌빨들은 주식에 적합하지 않다. 이제 이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데, 이건 뭐 극우던 좌빨이던 상관없이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좌빨에게만 해당돼요. 왜 그러냐면, 누구예요? 저 탬버린, 윤석열 마누라, 사람들이 줄리라고 부르는 탬버린이 이제 주가 조작하니까 막 감옥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래? 주가 조작을 하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좋아, 오케이. 그러면 그 마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에 나와서 본인 스스로 자랑했어요. 아시죠? 그래, 난 주가 조작 세력과 연계하여 돈을 벌었다. 그때 당시에 좌빨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가 조작도 능력이야. 그랬거든. 응? 그러면은 탬버린 김건희는 능력 있는 여자예요? 주가 조작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주가 조작을 했다고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의 좌빨들은 주가 조작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 그랬거든. 응?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그건 법조인들 얘기였고, 네, 개돼지들 좌빨 무슨 숫자를 붙여요?
숫자를 붙이라고 10 좌빨. 얘네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랬다고. 그러면 그건 일관성에 맞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차트 매매는 이 좌빨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얘는 아무리 메커니즘을 설명해줘도 지가 산 종목이 마이너스면 메커니즘은 관심이 없어. 빵빵빵으로 돌파가 못 되면 조정이고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은 5일선이 깨지면 그렇지 손절을 하더라도 일단 끊고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좌빨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는 그러한 일관성을 적용시키지 못하죠. 그래. 오늘 우리 훌륭하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외신 기자 간담회 하시던데 보셨어요? 저도 간만에 옛날에 윤석열이나 뭐 문재인, 박근혜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아까 방송하길래 잠깐 봤었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옛날 그 외신 기자와의 추억이 떠올라서 안동 때문에 추억이 아니라 옛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외신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외국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었거든.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느냐? 대통령한테.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고기는 제사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대중 별명이 개대중이 된 거예요. 이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믿을까봐 제가 기사도 갖고 왔어요. 한겨레 신문이에요. 조중동이 아니라. 외신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개고기는 제사 음식. 이때부터 김대중 대통령님 별명이 개대중이 된 거죠. 왜?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좌빨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김대중을 자꾸 비판하냐 그러는데 이건 비판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얘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축구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2대0으로 졌다. 이 말을 알려주면 그게 친일파야? 아니잖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는 진짜 제사 음식에 개고기를 올려요? 우리 그때 깜짝 놀랐잖아. 20년 전에. 날짜? 며칠이에요 이게? 2002년 9월 6일 외신 기자와의 간담. 그래요? 아니요 진짜 몰랐어 당시에는. 네. 전라도는 개고기를 제사 음식으로 올린다고? 뭐 아무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별명이 개대중이 된 것처럼 뭔가 주장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는 미리 정해놓은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야, 너 왜 대통령을 개대중이라고 불러? 씨발 제사 음식에다가 개를 죽여서 올려놓는다는데 그거 개대중 아니야? 뭐 이럴 수 있거든. 야, 왜 탬버린 윤석열 마누라는 주가 조작했는데 왜 감옥에 안 가지? 능력 있으니까. 주가 조작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재명처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5일선이 깨지면 21선까지 받는 조정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앞에 있는 고점을 빵빵빵으로 돌파가 못하면 살짝 넘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3파의 고점이기 때문에 4파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상승해서 그렇지 수익 실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한정기술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매번 했었던 거잖아요. 4년 내내. 그런데 왜 본인의 종목에는 그걸 그 일관성을 적용시키지 못하냐고. 그래서 좌빨들은 차트 매매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 나쁘다 좋다의 얘기가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흑인은 수영에 적합하지 않죠. 몸에 뜨는 부력이 약해서 운동신경이 아무리 좋아도 흑인은 수영에 적합하지 않아요. 수영은 백인에게 적합하다. 다리가 짧고 머리가 큰 상반신이 긴 동양인이 적합한 운동은 뭐? 잘 넘어지지 않는 유도, 레슬링 이런 게 이제 동양인한테 적합하죠. 다리가 짧으니까. 위에서 무겁게 눌러주거든. 잘 안 넘어져. 뭐 예를 들어서. 그치? 그리고 뭐 탄력이 좋으니까 흑인은 농구 이런 거 잘 하는 거고. 하지만 흑인은 또 배구는 잘 못해요. 탄력이 좋아도. 왜? 협동심이 없거든. 뭐 예를 들어서. 그지? 그런 것처럼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채널의 교육 영상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차트 메커니즘에 어긋나는 메커니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트가 아니에요. 그냥 지가 꼭지에 그동안 그렇게 사라 그럴 때는 안 사고 꼭지에 사가지고 더블맨 뭐 죽어라 욕하고 막 그건
아마도 본인이 건전한 진보, 건전한 민주 세력이 아니라 그건 네가 씹좌빨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자기 전에 생각해 보시고 여태까지 우리가 말했던 채널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에 어긋나는 얘기를 한 게 없는데 한전기술 꼭지에서 사면 거기가 3파의 고점이면 4파 조정받고 그 다음 슈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그래 3파의 고점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나 저렇게 갖다 붙이나 똑같은 거예요. 더블맨 아니 내가 전라도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전라도 사람 중에서 개고기를 제사상에다가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그런 거짓말을 유포하는 거야? 아니 내가 유포하는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구라친 거예요? 그럼 씹새끼인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 그럼 전라도에선 개고기를 제사상에 쓰나 보지. 아니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있었던 얘기를 그냥 알려드리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왜 자꾸 딴 얘기를 해. 한전기술도 그지? 기본적인 차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더블맨 죽어라 이런 말은 적합하지 않다. 그쵸? 네. 반박 받습니다. 네, 네. 있었던 얘기를 사실관계가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본인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래야 주식도 할 수 있다니까. 일관성. 여기서 통용되는 원리는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되고 내가 비록 갖고 있는 종목이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좋은 모양이 아니면 그 모양이 좋은 모양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하나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교육 영상 올려드릴까? 보시게 커비드핸들 현대제철 오늘 제대로 갔던데 그지? 한화랑 똑같은 모양으로 갔어요. 현대제철 커비드핸들 교육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고 계시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겠습니다.